그 윤석열의 비공개 일정이 유출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이거는요 비선의 그림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국가 안보에 있어서 대통령 일정은 첫 번째잖아요. 근데 이게 팬클럽으로 나가. 한두 그런 번이 일정이 아니죠.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지지층한테 먹이를 던지는 상황에 가깝거든요. 봐라, 나는 대통령 일정을 알고 있다. 요걸 자기들끼리 막 전파해가지고 그때 그 서문시장 갈 때로 기억하는데 김건희 팬클럽에 윤석열 일정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당선까지 올라갔죠. 이런 상황 되면요. 테러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의도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동선 같은 거 흘리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자들이 어떤 시장이면 시장 공간에 모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뭐 사랑해 화이팅 이런 거를 원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푸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대통령의 어떤 그 안보를 위해서라도 비밀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공개된다는 거는 일부러 한번 테러 한번 당해봐라 뭐 이걸 노려서 누가 그렇게 공개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네. 저기 민들레 보도 보면은 나사플린 대통령실 대외비 윤 대통령 일정 또 유출 해가지고 간 다음에 일정 장소 문자 텔레그램 통해서 유포. 김건희 팬클럽의 버젓이 국외 순방 일정 유출도 된 적이 있었다 이런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내일 윤 대통령 감일지구 신우초등학교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늘봄학교 관련 현장 감담회 진행 예정입니다. 아니 대통령 일정이 미리 나가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실제로 가. 초교 돌봄 2026년까지 모든 학년의 혜택 약속. 하남 신우초교서 민생토론회를 마련했다라는 보도가 정확히 나갔죠.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거 보셨어요? 아니죠. 한 번도 본 적 없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왜 지난번에 윤석열이 프랑스에서 벌린 그 술자리 비용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비공개했잖아요. 자기네들이 술 처먹는 거는 국가 안보라고 해 비공개라고 하고 정작 대통령의 생명이 노출되고 있는 이런 동선을 공개하는 거는 도대체 어떤 머리에서 누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예. 22년도 11월 달에 도어 스태핑 했던 그 장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 이유도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의 보안상 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보안이라고 하면서 기자들도 알 수 없게끔 가벽을 전부 다 설치했는데 지금 대통령의 일정은 국가 1급 기밀입니다. 기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상 철저한 보안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일정이 원래는 그 일정이 종료될 때까지 비공개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입니다. 근데 그 원칙이 전부 다 깨졌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대통령실의 책임이 맞습니다. 그럼 유출자가 누군지 찾아야 되고요. 법적인 책임을 무조건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라면 그 일정을 고의적으로 유출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그 또한 유추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권력자하고는 이제 거리가 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책을 떠나가지고 야 윤석열 어디 간다를 저렇게 하는 정권은 처음 보거든요. 진짜 희한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선이 활개치는 거예요. 시스템은 없는 거예요. 권력 맡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윤석열 일정을 내가 알고 있다가 권력이 돼버리는 저쪽 시스템이 아니지. 망가진 시스템을 우리가 보고 있자니까 역겨워서 드렸던 말씀이고, 이번에 보니까요, 윤석열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해병대 수사 개입이라고 우리가 계속 말씀드려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니까 계속 단독이 나와. 어제 민중의 소리 단독은 이겁니다. 대통령실이 사단장 과실치사 장관 결재 후 해병대 사령관과 5차례 통화. 5차례 통화. 이게 며칠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건 그게 이제 날짜가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꼬랑지에 불 붙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소위 말하면 지들이 말하면 VIP가 경로를 하니까 막 전화질 해대면서 그걸 막으려고 장난 없었던 거야. 근데 오늘 나온 거는 이제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7월 31일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훈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해요. 그런데 그 임기훈이 통화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왜 거짓말 하겠어요? 이게 윤석열의 어떤 그 탄핵 사유 등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숨겼던 거예요. 그렇죠. 며칠 전에 우리가 방송할 때는 아예 목록에서 지워버렸다 그랬잖아. 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에요. 저 김기훈이가 그 최근에 저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갔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임기훈. 예. 임기훈이가 예. 총장으로 갔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육사 총장 보내, 국방대학교 총장 보내 이런 짓을 하더라고. 대통령실에서 비서관 몇 개월 하고 나서 다 저렇게 보내요. 근데 지금 이거죠.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김기한 사령관하고 통화한 게 7월 30일 오후 6시 15분 두 번 했죠. 김형래 대령, 얘도 대통령실에 안보실에 파견돼 있던 사람이에요. 김기현과 통화한 게 그날 7월 30일 오후 5시 51분, 5시 59분, 6시 21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저건 뭐냐?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게끔 하려고 정말 많은 정말 개지랄들을 했던 증거가 드러났잖아요. 만약에 이게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사건이면 어떻게 처리했겠어요? 윤석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지.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딱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박정훈 대령이 이종석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한 시간이 4시부터 4시 30분 사이였는데 그 내용에는 임성근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그 뒤에 1시간 뒤 그러니까 5시 51분부터 6시 22분 그리고 그 다음날 7월 31일 오전 9시 53분까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안보실 그다음에 국가보안실에서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압박을 해서 자료를 내놔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푸시를 한 거죠. 그런데도 그게 안 멈춰지니까 저기 7월 30일이잖아요. 8월 2일 날 임종득 당시 안보실 2차장이 또 전화를 했다는 게 지난 주에 우리가 설명해 들었던 사건인데 그 전에도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보니까 이제 전화가 수십 통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하고 국방부하고 전화를 맡게 된 게. 그 시간 자체를 보면 되게 타이트하고 이 시간대라든가 뭐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했고 몇 분을 했고 대충 게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구나 급한 문제였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서 정말로 특검이 필요하겠구나. 국민들이 이 상황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특검이 처음에는 무조건 특검한다. 국회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이 다 특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일부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 다 죄다 특검하냐. 이런 얘기가 일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앞에서 우리가 모니터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국회에서 국방위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거 관련돼서 국회입니다. 국회라는 곳은 국민들을 대리해서 이미 있는 국회 국방위에서 이 국민들이 국민 그 최상병이 목숨을 잃은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긴박하게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질문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더 이상 뭐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현 정권에 대해서 경찰이 현 정권의 검찰이 지금 이걸 수사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특검밖에 답이 없다는 맞죠, 것도 맞죠. 국민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탄핵 사유가 켜켜이 쌓여가지고 아주 뭐 고생대, 중생대부터 만든 단층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윤석열 지지율이 29% 갤럽 기준 나오는 겁니다. 뭔 짓을 해도 상승하지 네. 않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